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시장 재미 더럽게 더티 재미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두 종목,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소위 욕을 하면서 매수했다가 아직까지 욕하고 있는 그 두 종목, 네이버, 카카오 합쳐서 네카오. 이 종목이 왜 요즘 이렇게 센지 갖고 있다면 보통 최근에 사신 분 말고 대부분의 저희는 저 위쪽에 네이버 30만 네이버, 카카오는 10만 카오 이런 정도로 위쪽에 있다가 물리셨는데 지금 좀 세긴 센데 그러면 그렇다고 뭐 저희 팔 정도로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한번 요모조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조의 대명사 삼성전자 이후로 네이버 카카오도 맞을 텐데 PD님, 네, 갖고 계시죠? 네, 슬며시 미소가 보이는데 썩 쏩니다. 예,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때 네이버 카카오는 그랬었죠.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기, 그리고 또 과거에 집에 콕 틀어박혀서 못 나가고 있던 코로나19 시기, 그래도 이런 때 사업 모델이 집콕해서 딱 좋게 만들어놨던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다. 그러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이 정도면 밸류 충분히 받아도 돼 라고 해서 이만큼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쭉 금리 인상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쭉 빠지고, 그리고 또 실적도 되네 마네, 그러니까 성장주의 축이다 보니까 성장을 한 해 만에 이어가지고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살살 올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쪽을 한번 사업과 흐름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고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예, 한때 모자 그거 있죠? 예, 그 모자가 거의 뭐 네이버를 대표주듯이, 그래서 과거 저도 한 가장 인터넷 때 초기에는 많이 썼던 그 네이버. 그게 지금 보게 되면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기반이고, 거기다가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돈 벌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알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이쪽은 네이버 페이 아시죠? 예, 보통 뭐 쇼핑하거나 네이버 쇼핑 할 때, 아니면 또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페이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이거 나왔을 때 파이낸셜 들어가 있고, 웹툰 들어가 있고, 스노우는 카메라 들어가 있고, 네이버 제트 가상화폐 쪽이죠.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98개 연결된 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하면서 AI도 하고 있고, 로보틱스도 하고 있고,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다. 그러면 또 하이퍼클로버 X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 됐고,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뭘로 돈 버느냐. 아직까지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 이걸로 돈 법니다. 어떻게 돈 벌까요? 즉 광고입니다. 광고가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광고도 서치 플랫폼이다 보니까 서치하면서 나오는 그거죠. 협찬 AD라고 조그맣게 쓰인 거 막 여기저기 떠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광고라는 게 가장 43% 차지하고 있다. 커머스 20%. 그러니까 즉 네이버 쇼핑 쪽과 연관된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다겠죠. 그 나머지 컨텐츠, 의외로 네이버 웹툰이 성과를 본다라고 하고 있지만 매출은 뭐 컨텐츠를 비롯해서 웹소설 이런 것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15% 정도인데, 웹툰 플러스 뭐 웹소설 이거 관련된 쪽은 매출은 이 정도 나와도 수익성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좀 나오고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선 변화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핀테크, 페이 관련된 쪽, 클라우드도 하고 있죠.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서 네이버도 용량 얼마 이상, 근데 거기다 클라우드 넣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매출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광고 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뭐 TV에서 나오는 어떤 방송 광고가 아니라 어떤 매체별로 온라인 쪽에 강화된 광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약간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야 이거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절반은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쪽을 잘 이용해서 성과가 나오는 이런 변화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성장 동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쪽은 전자결제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 핀테크 쪽의 사업들은 지금 일단 최근에 나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페이가 충분히 지금 새로운 사업자들, 전국의 사업자들 쪽에서 성과를 내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뭐 NHN, KCP 같은 것처럼 일정 부분 성과는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웹툰이 이제
또 기대작이죠.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래도 그 피코마와 더불어 1, 2위를 다투기 시작하면서 일단 웹툰 시장 온라인으로 만화를 본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망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단행본 책 이렇게 보면서 이쪽이 아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여튼 세로줄 이거 보면서 나왔던 책과 함께 단행본이 여전히 오프라인이 강한 시장인데 점진적으로 투입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가 북미입니다. 북미도 예전에 코믹스, 제가 알고 있는 어벤져스나 예전에 봤을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 코믹스 중심으로 들어왔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얇은 컬러 종이 있죠. 그걸로 봤던 시장에서 이것도 웹툰으로 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다 변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가장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지난여름까지는 양적인 성장을 왔다가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수익성까지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조금씩 보여.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IPO 해야겠죠. 그래서 IPO,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5조 밸류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마 난 게 국내가 아니라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쪽에서 국내 상장이었으면 카카오 스토리죠. 분할해서 상장한다. 요거 좀 그럴 뻔했는데 그나마 나스닥이라서 낫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여기도 네이버 Z 일단 가상화폐 쪽인데 이제 막 가상화폐 쪽이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나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사업 구성을 봐야 되겠죠.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그동안 좀 정체됐던 성과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실적 볼까요?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네이버를 보면서 한때는 지금 2018년도 한 9천억대 있던 게 1조 1천억대, 1조 2천억대, 1조 3천억대 매년 1천억씩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와우, 성장주에 걸맞게 이렇게 쭉쭉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어나는구나 바라보다가 매출은 느는데 2022년도입니다. 성장이 영업이익이 딱 정체됐습니다. 약간 역성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가의 낙폭이 컸던 때가 2022년도 그때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은 1조 4천억대, 올해 1조 7천억대 이렇게 또 레벨업 하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조건 쪽에서 매출과 흐름이 2022년도 흐름 쪽에 약간 정체를 보였다가 다시 확장세로 나가는 게 확인이 된다.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성장의 흐름들을 맞춰가고 거기다가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났고 인하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전에 보였던 성장주에 대한 밸류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 그래서 한 작년은 그래도 역성장이 끝나고 어떤 변화가 보여주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연말까지 4분기까지 흐름들을 체크해보고 올해도 만약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매년 1,000억 단위 쪽으로 움직였던 이 성장보다 지금 그게 더 가파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성장 잠시 끝나고 레벨업 점프를 딱 하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때 원년이라고 하게 되면 요 과정들이 확인된다. 그게 아마 분기 실적에서 보일 겁니다. 그럼 분기 실적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과거에 보여줬던 흐름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요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예측하듯이 이렇게 진짜 나오겠느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도 지금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역성장 과정들 끝났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21년까지 쭉 성장이 멈출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왔었고 2022년, 23년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올해 2023년도 성장 회복해 그리고 작년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월봉상에서 중요한 바닥권 확인하고 턴하는 과정들이 나온다. 근데 딱 중요한 거는 여기가 상당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여기죠. 여기서부터 23만 원대부터 요 정도 한 24만 원대. 여기가 저점권에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나왔던 요 박스권의 상단부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겠죠. 요거를 돌파하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가지고 실적을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역성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고생을 했던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실적 변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보게 되면 성장주의 밸류를 다시 좀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요 24만 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저항 때 이게 살살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단계 때, 이런 단계 때. 그러면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한 28만 원, 30만 원대 이런 때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락한 거에 적어도 한 이 정도쯤 되면 절반 정도까지는 46만 5천까지 갔었고 저점이 16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만 원이니까 거기다 절반을 하게 되면은 15만 원. 그러면 딱 30만 원대가 절반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부분을 체크하면서 한 28만 원, 30만 원대 정도가 일단 중요한 저항권으로 나오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다른 종목들 매매할 거나 있게 되면 그거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할 거 없다.
이거 그냥 하락할 때마다 추세적으로 살살살 흔들릴 때마다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전혀 없어서 욕만 하다 보니까 주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욕하지 마시고 좀 사시기도 하셨어야죠. 지금 패턴 볼까요?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 지금 흐름들이 요런 라인들 쭉 맞아가면서 그대로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들 쪽에서 여기까지 눌려오는 흐름들 이런 쪽에서 솔직히 정확하게 어떻게 딱 삽니까? 네, 그 정도쯤에서 대충 샀는데 또 밀린다. 이 안쪽까지도 한번 들어오면서 한 22만 원대 이런 쪽까지도 보면서 대응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목표가를 좀 올려놓으면서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역회전까지 많이 하락했고 돌아가는 과정들 이거를 좀 더 체크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카카오는 더 욕을 많이 하는 이거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와우 17만 원까지 갔던 게 이번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37,000원.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 됐죠.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보는데 카카오 관련된 쪽의 동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뭘로 돈 벌어서 먹고 사니? 라고 봤을 때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커머스 들어와 있고요. 모빌리티 아직까지 모빌리티 들어가 있죠. 카카오 택시 그리고 카카오 페이 있을 거고 이거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빌리티도 약간 사업 부문이 상장한다 만다 이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카카오 게임, 카카오 엔터 뮤직 콘텐츠 이쪽 있죠? 이쪽도 웹툰과 같이 연결된 영역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파가 쫙 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피코마 이거는 웹툰이죠? 그리고 SM 엔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좀 많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라는 쪽으로 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SM 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각종 또 시세 조정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가 타격받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김범수 의장 지금은 의장이 아니시죠? 출동해서 회사 바꾸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상경영 말도 많게 되다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저점이었네요. 말 많고 욕 먹을 때가 주가는 저점이었네요. 그러면 지금은 기대가 전혀 없긴 하지만 변화 가능성 기대 이게 지금 작용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카카오를 보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올라오게 되면 또 니네 그 짓 할 거 아니냐. 그 짓이란 요거 있죠. 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이런 것들 갖고 있던 거 또 분할해서 상장할 거 아니냐라고 또 시장이 계속 또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과거 같은 짓들 하지 마라 한쪽에서. 근데 하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는 예전에 알고 있던 위상들이 분할하게 하고 나기 시작하게 되면 지주회사 개념 쪽으로 더블 카운팅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지금 나간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상장회사 보면 카카오뱅크가 있을 거고 카카오페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분법 쪽을 통해서 카카오가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네이버랑 차이가 그거죠. 더블 카운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이버는 그대로 순수한 쪽 아직 비상장 쪽이니까 이게 더 많은데 카카오는 그런 더블 카운팅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사고도 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돈을 버는 쪽은 플랫폼 쪽과 컨텐츠가 거의 비슷합니다. 50%대 정도씩 비슷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여기다 또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들이 카카오페이가 돈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 게임이나 이런 엔터 컨텐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여기 잡혀 있긴 한데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카카오의 실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미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연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좀 자세히 보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 다 좋다. 그래서 이걸 다 떠나서 카카오도 뭐가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역성장하면 안 될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인데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결 실적입니다. 보게 되면은 매출은 확대되는 거 계속 느껴집니다. 계속 성장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였었죠. 언제부터 멈췄냐면 2021년 5,900억대 성장하다가 여기서 5,800억대 역성장합니다. 작년도 4,700억 역성장합니다. 그러면 2년째 역성장이 이루어졌죠. 네이버랑 좀 다르게 연결 실적 자체가 이렇게 우측되는 게 2년 동안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보다 더 많이 빠졌어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천억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5년 또 그보다 좋은 7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회복하겠어. 네이버랑 거의 비슷하죠. 하기 시작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이제 차올라서 출발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 자체적으로는 네이버는 순수 자회사들과 함께 이어가는 아까 98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수 자회사와 함께 이어가는 실적.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카카오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하나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도 역성장은 끝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 플레이를 한다. 뭘 봐야 될까요? 네이버를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네이버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카카오는 수직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좀, 그러니까 네이버는 요 정도쯤 됐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좀 움직이는 이런 단계고, 카카오는 이거 한번 더 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카카오 엔터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을 일으켰던 거. 그러다 보니까 더 빠졌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더 세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낙폭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건 당연히 카카오겠죠. 근데 그걸 실적과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실적 연결된 부분들이 그대로 카카오가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한 하락한 거 대비해서 50%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도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속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권 쪽은 계속 시도가 들어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피보나치 수열로 보게 되면 네이버는 한 50%, 카카오는 한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나오는 거에 38%? 뭐 이 정도쯤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그건 이제 탄력을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그러면 다음 저항권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마디들이 하나씩 있죠. 그러면 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1차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력의 시작일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리죠. 7만 원대 요 정도 라인들 그리고 또 다음 저항권 딱 멈췄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반응을 한다. 이제 똑같습니다. 조건들은 네이버랑 똑같이 금리 인하식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은 회복된다. 2년 동안 역성장 끝났고 다시 2024년부터 정상적인 최대 실적 기조로 실적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확대입니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럼 7만 원 혹시 여기 한 8만 원대 정도쯤 이 정도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기조가 되겠다라는 쪽인데 변수가 있죠. 아까 네이버랑 똑같이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거나 금리 인하가 제대로 어떤 생각했던 것만큼 스케줄이 늘려진다거나 금리 인하를 못하든가 다시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과 실적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기조를 가져가는지 양박자가 맞게 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피디님 아빠예요? 해주세요. 아빠라고 다 엄마만 얘기하세요. 저는 아빠가. 우리 피디님 네 들으시는 어머님 섭섭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공격적인 플레이라면 카카오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탄력 생각하게 되면 카카오가 우선일 수가 있는데 정석 플레이를 한다. 실적과 함께 바뀌어지는 플레이를 본다. 네이버가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선택은 여러분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카카오 갖고 있는데 물렸으니까 카카오 물타겠다. 그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조건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변화가 나올지를 가보자 하고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만약에 관련주 쪽으로 뭐 볼 게 없느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관건이 그거 같아요. 일단 웹툰에 대한 기대감.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변화. 즉 어떤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을 봤었을 때 거기서 어떤 파생되는 아이디어 이걸 보게 되면 차라리 뭐 MBT 이런 종목들이나 MBT보다 Y랩이 훨씬 더 성장하기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맞은 뒤로 약간 좀 후퇴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저항대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Y랩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웹툰 제작 훈련소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웹툰 IP를 기반으로 영상 제작 웹툰 교육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걸 좀 끌어내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분 관계를 봤었을 때도 네이버 웹툰이 한 9.5% 갖고 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마 제대로 된 웹툰 양성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카카오 계열 쪽은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페이 뱅크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약간 토스의 기업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얼마?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토스의 주도권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성장과 함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도 이거는 성과 나와야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성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어떤 새로운 또 중국발 매체가 나왔었을 때, 이런 새로운 매체가 나왔었을 때 전자결제 쪽이 변화를 가져가면서 예전에 보았던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쪽에 고밸류를 받던 업체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NHN KCP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시 회복세가 들어가죠. 이것도 보게 되면 무지 많이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복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이 꺾였느냐? 리오픈이 됐다고 온라인 주문이 끝났나요? 마켓컬리 안 하십니까? 배민 끊으셨어요? 뭐 쿠팡 안 하시나요?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쪽에서 나오는 위상들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도 관심권은 둘만한데, 근데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죠. 둘만 하겠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이 성장의 흐름만큼 실적이 변화가 되어 주느냐, 요거는 다음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흑자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입니다.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의 탄력들이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손해만 보다가 이제 돌아와. 그리고 2025년 가게 되면 우리 한 영업이익 400억 넘게 나는 회사로 바뀌어. 근데 아직까지는 시총이 8조입니다. 비싸긴 비싸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런 문의까지 돌아오기 시작해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근데 의외로 혹시나 턴어라운드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새로운 뭐 중국발 아니면 또 매체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중국에서 해외 진출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결부가 돼야 그 다음에 단단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트레이딩 할 영역 쪽으로 정도로만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주들도 같이 뭐 트레이딩 할 기회 없나 보시되,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금리와 실적에 대한 회복기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돌아온다, 이 트렌드를 보시면서 그게 흔들리게 되면 주가는 다시 꺾입니다. 그 과정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물렸던 내 네이버, 욕만 했던 내 카카오가 착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박교 끝!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런 섹터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들 궁금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댓글에 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해서 제가 다음 기업 분석 학교, 그리고 또 섹터 분석 학교에서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가치 투자. 감사합니다.